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팀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10일 저녁 6시 22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국 주식 알리바바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이 수치값은 낮을수록 좋다. 왜 그러냐면 퍼 기준으로 퍼가 높다는 건 뭐죠?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선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5년간 알리바바의 퍼는 34.42였습니다. 근데 지금 알리바바는 12.06입니다. 그리고 관련 섹터 지금 현재 평균 퍼는 평균 퍼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퍼, 난 GAAP 부분이죠. 이 부분 다 설명을 드렸죠. 이거 뭔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저도 이게 좀 솔직히 턱이 아프기 때문에 큰 그림만 잡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알리바바 5년간 퍼는 34.42였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12.06이고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11.52. 즉 C+이 왜 나왔냐? 관련 섹터보다는 퍼가 높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데이터 값이 그렇고 다가오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데이터 값 같은 경우는 관련 섹터 같은 경우 12.30 수치값이 나올 거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2.8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 퍼 기준으로 수치값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퍼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고평가가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섹터 자체가. 그러면 중국 주식은 과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퍼 기준으로 되는 거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값 자체가 낮을수록 좋다. 특히 낮다는 기준값은 이 평균값 관련 섹터보다 낮을수록 여기 밸류에이션에 있는 여기 영어 수치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이거 두 개는 이쪽 부분은 성격이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부분이라서 방금 말씀드린 거 하나만 그냥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우선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관련 섹터 중에서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프라이스 셀, 이 데이터값 TTM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과거 데이터값이고 FWD는 향후 예측되는 데이터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 셀 같은 경우는 1년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 버블인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상대적으로 버블이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0.96입니다. 0.96. 그러니까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0.96.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1억이면 시가총액이 다른 관련주 평균 데이터 값은 1억이 아니라 9,600만 원이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하지만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이 1억이면 시가총액은 2억 1,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버블인 거죠. 여기서도 버블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C+, D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등급이 낮다고 해서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F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시장이 그 F란 점수를 주면서도 주식을 왜 매수하냐? 보통 독점 기업 같은 경우가 이 퍼가 높아요. 독점 기업이 마음대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독점적 성향이 강했는데 시진핑 정권 들어오면서 시진핑의 큰 그림 뭐죠? 독점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인민 모두가 잘 살아야 된다. 그 개념이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알리바바의 어떤 이게 그 온라인에서 세일하는 장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유율이 막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징동닷컴, JD.com, 징동닷컴이라고도 JD.com이라고 하는데 이네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점유율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로스를 한번 볼게요. 그로스를 보면 여기 있죠. 레비뉴 그로스 같은 경우는 연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연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29.83% 성장을 했고요.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평균 수치값이 25.88% 성장을 했습니다. 관련 섹터보다는 뭐죠?
성장률이 좋죠. 대략 이렇게 보시면 한 4% 좋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밸류에이션에서 그 평균치가보다 퍼가 높게 나와서 점수가 까여 있죠. 뒷불 C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과거 데이터 값이고, 그럼 향후 다가오는 어떤 큰 그림은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14.65%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 29.14. 경기가 갑자기 이제 중국 코로나 관련 해제 부분이 다 해제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중국 시장이 돌아가면 아무래도 성장률은 관련 섹터 중에서 알리바바가 거의 2배로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등급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EBIT 여기 있죠. EBIT 그로스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영업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는 관련 섹터는 62.60인데 그리고 알리바바 최근 5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27.63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연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있죠. YOY 연 기준으로 보시면 16.38 영업이익 성장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거는 시진핑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가오는 영업이익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보면 FWD를 보시면 됩니다. 평균 관련 섹터 같은 경우 28.83이고 알리바바는 다가오는 영업이익 성장률은 5.8% 아주 낮네요. 여기 보시면 EPS 이 부분 향후 3에서 5년간 알리바바의 성장률 이런 것을 나타내는 수치값입니다. 알리바바가 최근 5년간은 23.09%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리고 관련 섹터 같은 경우도 15% 성장을 해왔고요. 근데 알리바바는 3에서 5년 앞으로 향후 성장률은 매년 마이너스 4 그냥 5% 정도 그냥 성장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매년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건 뭐죠? 그렇게 여러분 총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36.12, 알리바바는 이 평균 값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좋습니다. 37.32% 나오네요. 그리고 알리바바 최근 5년간은 48.85%의 총 수익률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히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만큼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넷인컴 마진 여기 과거 데이터 값으로 보시면 알리바바 평균 넷인컴 마진은 25.13%였는데 최근 7.86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관련 섹터 같은 경우도 6.55. 알리바바는 최근 5년 동안 넷인컴 마진보다는 확실히 수치값이 안 좋지만 전체 관련 섹터보다는 넷인컴 마진이 좋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진핑의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박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리버드 FCF 마진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현금의 비중입니다. 이 수치값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자, 관련 섹터 같은 게 4.66인데 알리바바는 13.23이죠. 13.23이고 과거 5년 평균값은 28.05. 관련 섹터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수치값이 좋은데 하지만 과거 알리바바의 5년 동안 평균 수치값보다는 안 좋다. 이 자리에서도 나오죠. 시진핑의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 시진핑이 추구하는 독점 기업 특히 인터넷 관련 독점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뜯고 그 다음에 정부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리턴 온 토탈 캐피탈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만들었냐 이거예요. 알리바바 최근 5년간은 7.02%였는데 4.51로 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련 섹터 같은 경우도 7.91이었는데 4.51로 평균보다 못하죠. 그래서 C등급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멘텀을 보면 최근 3개월간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나왔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나 나왔네요.
자, 여기 피어 이 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중국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중국 인터넷 관련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회사를 사야 될까요? 알리바바를 사야 될까요? 징동닷컴을 사야 될까요? 나머지 회사를 사야 될까요? 이렇게 보니까 징동닷컴을 사야 되는 것이 맞네요. 왜 알리바바가 보통 뭐 예를 들어 알리바바가 5%일 때 징동닷컴이 7% 8% 뛰는지 이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알리바바는 많이 떨어지고 징동닷컴이 적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후발 기업이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알리바바의 점유율을 징동닷컴이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련 유사 기업 중에서 징동닷컴이 그나마 투자하기에 괜찮은 것으로 딱 나오죠. 성장률도 그렇고 맞죠? 만약에 근데 시진핑 정권이 사라질 리가 없겠죠. 시진핑 정권이 사라지면 이야기 확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진핑 정권 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시고 싶으면 징동닷컴에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숏 인터레스트를 보면 공매도 비율이 2.38%, 징동닷컴이 생각외로 공매도 수치가 높네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알리바바는 2.3, 징동닷컴은 3.91, 그리고 여기 DASH 이 회사 같은 경우는 8.1%나 되네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값은 1이다. 알리바바가 기준이 1인 것 같아요. 1이고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변동성이 높다는 거죠. 기준값에 알리바바가 1이니까 징동닷컴은 급등하고 급락한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기준값보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기준값이 1인가 1을 뺀 0.34잖아요. 그러니까 34%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 MELI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배나 변동성이 크고 이런 회사는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이 시기에 보셔야 될 것은 뭐냐? 토탈 데비트 이퀄리티 이거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억의 자기 자본이 있으면 여기에서 15%인 1,500만 원 정도가 부채고,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1억의 자기 자본이 있으면 1,300만 원 정도, 대략 1,400만 원 정도가 부채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징동닷컴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나머지 회사는 보실 필요가 없고 특히 이 회사는 쳐다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두 종목 중에 선택을 저한테 추천해달라 하면 저는 징동닷컴으로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답이요. 자, 우선 알리바바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월스트리트에서도 여기 보면 한 명만 팔아라. 총 44명이 분석을 했는데 한 명만 팔아라. 나머지는 사라, 사라, 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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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자, 여기 보시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6일날 시티 쪽에서 평가 절하를 했는데 목표 수익률을 173달러인가? 이렇게 책정했어요. 그전에는 180달러였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봉쇄 기간을 무한정으로 연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즉 중국 관련주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징동닷컴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주주 비율을 보면 여기 한번 봅시다. 35.49%가 기간이네요. 기간. 그리고 24.86%가 공공 되어 있죠. 공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쉽게 말하면 이 노란색이 공공기관이 24.86%고 그냥 공공 요 퍼블릭 앤 아더 돼 있죠. 이거는 24.7%. 그 다음에 개인 투자 비율은 실제적으로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국 관련주는 요 공공 분야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겉으로 봤을 땐 공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공산당 체제 하에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JD.com, 일명 진둥닷컴, 이 JD.com이 괜찮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알리바바보다는 투자하시고 싶으면 진둥닷컴. 최근에 어떤 특별한 사항은 더 이상 안 나왔습니다. 다 제가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하냐면 여기 보시면 우선 펀은 1.23으로 나와 있습니다. 펀은 예상 펀은 1.23으로 나와 있고 5월 13일경에 실적 발표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언제 좋아지냐? 1분기 실적. 왜 그러냐면 춘제죠. 춘제. 하지만 이번 춘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낫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다가오는 1분기 장사한 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작년 4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해? 5월 13일 날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해? 이때 발표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가가 우선은 거의 반타작이 나 있죠. 안 보시더라도 뭐 주가는 안 봐도 반타작이 나 있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이때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그러면 5월 13일이 아니라 대략 3개월인가 한 8월 달쯤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겠죠. 그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자, 중국 관련주는 해당 주식을 보는 것보다 중국의 어떤 정치 제재, 시진핑의 권력 관련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3년임 되는 시점이고 지금 제가 조사하니까 시진핑이 3년임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그 파가 있어요. 그게 후진타오파인가 그래요. 후진타오파. 기존 원로죠. 원로. 후진타오파가 시진핑이 3년임이 안 되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신화통신 자료입니다. 이거 번역기 돌린 거예요. 신화통신 자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이제 퇴원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나갈 때 기본 옷 가져가고 잘 가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죠. 이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봉쇄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체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관련 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치값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인계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수치값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꺾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하겠죠. 이제 한 명씩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호전이 대해서 한 명이 나오면 2명, 3명 나오겠죠. 댐에 구멍이 생기면 댐에 구멍이 딱 하나 딱 생기면 어떻게 되죠? 물밀듯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인계점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관련 코로나 봉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합니다. 그 봉쇄가 풀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시죠? 그나마 희망을 가집니다. 중국 관련 투자하신 분들은. 이 뉴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타임즈에 보시면 상하이 지역 가면 뭐 쭉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주인들이 화이팅 우리 잘해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뭐 대회 홍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만 나옵니다. 여기는. 자, 이상 알리바바 그리고 중국 관련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죠? 알리바바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